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2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제5기 자료가 여러분 교재에 있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상품 매출액은 모두 5억 51만 6천 원이고, 이거 뭐 역시 입력할 때 말이죠. 이 뒤에 동그라미 000은 플러스 키로 간단히 입력해 주시고,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하실 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상품 매출 이걸로 입력하는데, 이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요 굵은 글씨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을 할 때 이 상품 매출원가를 딱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딱 나올 거예요. 거기에 요게 이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상품이라고 입력한 것이, 그 재고자산의 상품이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번 입력할 필요 없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상품 입력한 것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입력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이 매출원가가 자동 계산돼요. 팝업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 금방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자동 계산됩니다. 자동 계산되고, 급여, 복리후생비부터 수수료 비용까지 판매관리비 쫙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 요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세 비용은 굵은색이지만 이거 따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제대로 입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입력한 것이 맞았느냐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동일하냐 하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하면 이렇게 양식이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상품 두 글자, 항상 계정과목을 검색할 때는 계정과목에 두 자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 보이잖아요. 401번에서 엔터 치시고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500516 플러스, 그러니까 500516 플러스 하면은 5억 51만 6천 원 입력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란에다가 매출 원가 또는 상품 해가지고 상품 매출 원가를 이렇게 451번을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팝업이 나온다 이거예요. 팝업 창이 요거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이 양식에다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기초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 요 두 개를 채워줍니다. 물론 다른 데이터도 있으면 여기다 채워주면 되는데, 다른 데이터는 없어요. 지금 이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을 채워줍니다. 550만 원 여기다 입력하시고, 단기 상품 매입액 255350 플러스 여기다 입력하면은 여기 밑에 매출 원가가 250350 000 여기 팝업 창을 닫으면 입력이 됩니다. 매출원가 250350 000 맞았죠? 자, 이제 급여부터 판매관리비를 쭉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다가 급여 801번이죠? 8950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그래서 법인세 등까지 입력을 했을 때 당기 순이익이 27188,000으로 딱 떨어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입력한 거고요. 여러분 그 판매관리비 코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800번대죠. 그리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코드가 이렇게 900번대입니다.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영업의 비용은 코드가 900번대에서 나가게 되죠. 법인세는 영업의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900번대 코드를 씁니다. 법인세도 비용은 비용입니다. 그러나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첫 자리 있죠. 코드의 배그 자리 첫 자리가 그 계정의 분류를 의미해요. 400번대는 매출, 상품 매출이라든가 매출 원가, 그리고 800번대가 판매 관리비,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 순이익이 정확히 맞을 때까지 고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여기서 상관이 없어요. 여기 상품 매출을 맨 뒤에다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짜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항목별 합계에는 오른쪽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상품 매출을 내가 빼먹었다. 그럼 맨 밑에다 입력해 주면 돼요. 급여를 중간에 빼먹었다. 밑에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순서에는 관계가 없어요.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순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자산부채 자본 다 입력해 놓고 중간에 자산을 하나 빼먹었네? 자본 밑에다가 자산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창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계정 코드 순으로 다시 소트가 딱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거.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으로 입력한 것이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러 들어갔는데 이건 맞았는데 요게 틀려 있더라. 이게 틀려 있는데 여기서 왜 입력이 안 되지 하고 여기서 고민하면 안 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가서 고쳐야 돼요. 수행 팁 보시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 상품을 그걸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게 되면은 시험지하고 뭐가 같아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같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기분 원가 명세서가 있는데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의 경우에 원가 명세서를 만들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전기분 제조원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매출원가는 이 상품 매출원가는 여기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원가 코드 넣어야 돼. 451번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451번. 엔터 치고 원가 경비 1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가 경비 1번 확인. 451번.
원가 경비는 1번. 아, 1번 제조를 여기다 내네. 1번 제조. 표준원가. 아, 여기를 1번. 500번대. 뭐 이거 지금 그냥 닫아주시고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여기만요. 여기 여러분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원가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제 TAT 2급 교재로 바꿀 때 이거 입력을 할 거예요. TAT 2급 교재로 바뀔 때. 그래서 원가의 구성 세 가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가세요.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세 가지가 원가의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한다는 말은 그 제품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비. 예, 경비라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하고 사람 인건비만 투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경비가 들어가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그 제품을 만드는데 기계가 사용되었으면 그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장에 이렇게 전등을 켰으면 전력비가 나가겠죠.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계의 동력을 전기로 사용했으면 거기에 역시 전력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비예요. 감가상각비라든가 전력비라든가 뭐 소모품비가 들어갔으면 소모품비라든가. 그래서 원가의 3요소 하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해서 단기의 제조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뺀 것을 여기는 총 제조 비용. 예, 그래서 기초는 더해주고 여기 앞에 더하기라고 되어 있죠. 네, 기말은 빼주죠. 제공품을. 그것을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뭐 제조 원가 부분은 우리 AT 시험에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한번 구조만 한번 살펴봤고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자본에 해당이 되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전년도 법인이 당기순이익과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며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 내용을 보니까 처분 내역은 안 나와 있고 이 데이터만 입력을 하라 하는 겁니다. 아직 왜 처분 내역은 안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2월 시키는 단계는 지금 1월 달일 거 아니에요. 1월 달. 근데 주주총회는 언제 하냐면 2월 달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연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1월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내역은 입력할 것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전기분 거 여기 있죠? 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 결산 기준이 자 전기비니까 5기죠. 처분 확정일자 여기다가 2021년 2월 우리 책에 보니까 2월 27일이네요. 27일로 입력해 주시고 그
그 다음에 밑에서 당기순이익은 조금 전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입력했던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넘어와요. 이 손익계산서는 당기 것이 아니라 전기 겁니다. 2020년도 아까 조금 전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했잖아요. 거기에 당기순이익이 넘어온 거예요. 27188,000.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냐? 여기서 전기라 하는 것은 5기의 전기니까 4기를 말하는 거예요. 4기에서 5기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4기에서 5기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여기에 있는 그겁니다.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 23102,000 여기다가 23102,000 입력을 해주면 5기에 해당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요만큼이다 이거예요. 5기에 해당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5,029만 원이 조금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던 내용이고, 우리가 2월 시킬 때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꾸어서 입력했던 그 숫자입니다. 그거하고 같아야 돼요. 50290,000.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은 현금 배당을 했다면 여기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배당 내역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법정 적립금을 적립했다면 이런 적립 내용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요게 처분 내역들이에요. 처분 내역. 처분 내역은 여기다 입력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입력되는 자료가 아니고, 연초에 2월 시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입력하고 닫아주시면 돼요. 처분 내역이 없죠. 네, 그래서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처분 확정일자 2021년 2월 27일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입력해라 그랬는데, 요거는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요것만 우리가 추가 입력했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면 요 5,029만 원은 조금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2월 이익잉여금과 같은 금액이다 이거예요.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는 당좌예금 얼마, 보통예금 얼마, 외상매출금 얼마, 이렇게 계정과목별 총액으로만 입력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금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만 알아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은행별로. 보통예금도 어느 은행의 보통예금이냐. 거래처 관리가 필요해요.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것이 은행 계정 과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채권, 이런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건 채권, 또는 채무, 이런 것들,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런 채무들, 채권, 채무에 관한 것도 거래처별로 알고 있어야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할 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먼저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아까 입력을 했고,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 가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거기에서 은행, 그 다음에 채권,
그리고 채무 관련된 계정 과목만 콕 찍어서 거래처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시고 이제 계정 과목을 거래처를 분류해 주면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기초정보관리의 맨 마지막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1로 갑니다. 일로 가셔가지고 지금은 데이터가 아직 안 넘어왔잖아요. 여기 기능 모음에 가셔가지고 기능 모음에서 불러오기를 눌러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이게 현금부터 임차 보증금까지 보이는데 이게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숫자가 그대로 다 온 거예요. 이 중에서 거래처별 관리가 필요한 것만 거래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좌예금 거래처 필요하죠. 네, 당좌예금 클릭해가지고 오른쪽에 있죠. 여기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예, 이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면 코드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거래요. 거래처가 3,895만 원이. 그러니까 국민은행을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국민 엔터. 국민은행 당좌라고 있죠. 엔터 치고 여기다가 3895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38950 플러스 엔터. 당좌예금은 전부 국민은행 거네요. 그러니까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당좌예금.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딱 클릭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거래요. 여기 거래처가 신한은행 4,162만 6천 원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 신한 엔터 치고 41626 플러스 엔터. 그 밑에 차액 0 나오죠. 단기매매증권 거래처별로 필요 없고요.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자, 외상매출금에 여기 오른쪽에 코드 더블 클릭을 해서 코디나라께 47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코디 검색해 가지고 470만 원 넣어주고 거래처가 하나 더 있어요. 데일리룩게 350만 원. 그러면 여기 코드란을 또 더블 클릭해서 데일 1002번 데일리룩 350만 원. 이렇게 두 개 거래처로 나누어서 입력해 주고 나서 차액이 0 나오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거래처가 없는 것이고 받으러움 이건 거래처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의 경우는 오른쪽에서 코드 입력하고 그냥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데 받으러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받으러움에 대한 것은요 어느 거래처 얼마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이 언제고 어음의 종류는 무슨 어음이고 또 지급 어느 은행에서 발행한 것인지 어느 은행이 지급지인지 이런 어음에 대한 상세 내역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비활성화 되어 있죠.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초기 2월 사항은 이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새 창이 열려요. 여기에다가 항목이 되게 많죠. 여기서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입력합니다. 자, 멋쟁이가 발행한 거래처가 멋쟁이입니다. 멋쟁이로 검색하시고 엔터 치면 커서가 가는 대로 차례대로 입력하면 돼요. 만기일자. 만기일자는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21년 2021 0620 2021 0620 엔터. 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004
이거는 은행 코드이고 2020-1220 여기가 날짜예요. 2020년 12월 20일이라는 날짜. 그래서 전자어음의 번호는요 아주 길기 때문에 이걸 의미 있는 숫자로 끊어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게 좋아요. 앞에 3자리 은행 코드, 그 다음에 가운데 8자리는 날짜. 그래서 2020년 12월 20일 날 발행한 어음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 1, 2, 3, 4, 5, 6, 7, 8, 9 이 9자리는 일련 번호. 그래서 전자어음 번호는 모두 20자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3자, 8자, 9자. 그래서 어음 번호도 정확히 입력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금액은 여기 240만 원이죠. 여기다 2400 플러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는데 수치 구분에 자수와 타수가 있는데, 자수는 발행한 사람이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것은 다 자수입니다. 자수로 해두시고, 발행인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멋쟁이를 또 검색해 줘야 돼요. 멋쟁이가 발행했다. 엔터. 배서인은 없습니다. 배서 양도라는 거 나중에 연습해 볼 거고요. 배서인은 없고, 발행일자와 거래일자는 여기 비군안에 있는 날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발행일과 거래일자는 2020년 12월 20일이다. 2020-1220. 거래일자도 2020-1220. 어음의 종류는 어음 번호가 이게 숫자로만 20자리로 되어 있으면 다 전자어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6번 전자 그대로 두시면 되고, 지급기관은 비고에 나와 있죠. 국민은행, 용산지점. 그래서 지급기관을 은행 등록했던 데서 국민은행 찾아주시고, 이 지급기관은 우리 회사의 거래처 은행이 아닙니다. 멋쟁이의 거래처, 우리 거래처의 거래처 은행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은행 등록된 코드를 쓰는 거예요. 지점은 용산지점. 여기다가 용산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음 한 장을 초기 이용하는데 입력 항목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한참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창을 닫습니다. 지금 이 닫기 탭이 있죠, 여기. 요걸 딱 눌러서 닫으면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 불러왔던 데이터로 다시 넘어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을 입력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오른쪽에다 바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외상매입금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고 멋쟁이 4662-000. 그 다음에 신사숙녀 4,000만원. 이렇게 이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서 입력한다는 거, 더블 클릭이나 F2나 같아요. 외상매입금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2개 거래처입니다. 미지급금도 외상매입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자동차 3,000만원. 그러면 여기서 믿음하고 엔터, 30 플러스 엔터. 2,000만원은 현웅컵나라. 현웅컵나라 2,000만원. 여기 차액이 0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할 때는 계정 과목별로 초기 이월 할 사항들은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딱 정해져 있어요. 은행 관련 계정 과목, 채권, 채무 관련된 계정 과목. 채권, 채무 관련된 계정 과목은 우리가 거래처를 알아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련 거래처와 은행 관련 계정 과목들, 이러한 계정 과목은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다면 초기 이월을 이렇게 다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자동으로 넘겨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수기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작업을 우리가 오늘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말이죠, 여기에서 10점이 출제가 돼요. 오늘 했던 거에서 10점 나온다 이거예요. 10점. 100점 만점에 10점. 오늘 10% 공부하신 거예요. 10점. FAT 1급에서만 10점 나옵니다. TAT 2급은 여기에 대해서는 출제를 안 해요. TAT 2급은. 이게 급수로 올라갈수록 기초적인 건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FAT 1급에서만. FAT 1급, FAT 2급 이런 회계, 전산 회계죠.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만 여기에서 출제하고, 세무로 가면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수행 팁에 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거, 받으러음이라든가 지급어음이라든가 차입금은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한다. 그러니까 오른쪽 창이 비활성화된 것은 더블 클릭해서 입력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프로그램 뭐 이상한 거 없죠? 뭐 아마 쉽게 여러분이 적응을 하실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전표 입력, 가장 핵심적인 전표 입력 있죠? 요 전표 입력. 내일은 전표 입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